여성들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음에 매우 신실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그런 경향이 강했죠. 조선의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그녀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없었다. 그들의 삶은 늘 누군가의 부인 혹은 어머니로서만 존재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교는 여성들에게 본인들 개개인이 고유한 인격을 가진 개별적인 독립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르침은 리진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법률적으로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였다. 이는 조선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위스와 함께 유일한 공화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제국 형태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헝가리 제국처럼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리진은 프랑스의 법과 기독교의 사상에 크게 감명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변화시킨다. 리진은 스스로에게 눈을 떴고 한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숨은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춤추는 궁전 안에서 춤추는 댄서로서 기본적으로 남에게 비추어지기 위한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강했겠지만은 일단 프랑스에 가서 그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 사상과 문물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이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떤 의식. 파리는 리진의 삶과 정신,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리진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리진은 당시 파리에서의 경험을 직접 글로도 썼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그 기록은 지금 전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920년대의 소위 신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트레머리를 했고 숄과 양산을 애용했죠. 이렇듯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과 머리 모양을 통해서 신여성들은 당시 근대 서구 문물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나혜석과 윤심덕입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이고 윤심덕은 사회찬미로 유명한 성악가죠. 이들은 모두 시대를 앞선 선각자 같은 존재였지만 또 그만큼 이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리진은 이들보다 무려 30여 년 전에 서구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은 바로 리진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파리 생활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진의 남편, 꼴랭드 플랑시가 남긴 것들은 대부분 그의 고향 마을에 보관돼 있다. 여기가 콜랭드 플랑시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서고입니다. 콜랭드 플랑시의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인데요.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의 책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는 동양의 많은 책들을 수집했다. 가져간 책 중에는 한국의 서적도 적지 않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극동 지역에서 인쇄된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책은 조선시대에 인쇄된 것인데요. 군대의 전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18세기 말의 작품이죠.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이 책은 한성에 주둔한 4개 군영의 훈련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책들을 상당수 수집해갔다. 우선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극동 국가들에 관한 서적들이 170권 정도입니다. 프랑스어 서적도 있고요.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출판된 것들도 있습니다. 극동 국가의 서적들도 30여 권 정도 있는데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인쇄된 것들입니다. 꼴랭드 플랑시의 첫 이력은 중국어 통역관이다. 중국어를 전공한 그는 갈림덕이란 한자 이름을 지었었을 정도로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수집한 책마다 갈자를 표시하곤 했다. 꼴랭드 플랑시가 가져간 책 중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도 포함돼 있다. 직지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을 만큼 그는 동양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이다. 그런 책들을 수집하는 것은 전혀 공적인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업무 중엔 그런 업무는 없었습니다. 꼴랭드 플랑시는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것에 많은 경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것이죠. 리지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한국도 특별한 나라였다. 꼴랭드 플랑시 외에도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인류학자와 군인들이 한국을 다녀갔고 우리의 문화를 서양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들이 보고 전한 많은 이야기들은 동양에 대한 더 큰 호기심과 환상을 부르기도 했다. 19세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왔고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동양의 여행기가 붐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 관한 책도 적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만 3종류가 출간돼 나왔다. 또 우리의 대표적 고전소설인 춘향전도 불어로 번역돼 소개되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한 때였다.